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디어 상담 영상이에요. 정말 수많은 상담 DM들이 왔었는데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저희 남편님의 원픽입니다. 저희 남편님이 진짜 저랑 감수성이 엄청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자기 옛날 생각난다고 저한테 너는 이 감정 이해 못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꼭 상담을 해달라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뜬금없지만 저희 남편이랑 저의 성향을 굳이 MBTI로 표현하자면 저는 완전 미친 극강 T, 저희 남편은 약간 F예요. 그래서 T가 어떤 거냐면 누가 만약에 나 교통사고 났어 이렇게 연락이 오면 뭐? 어디서? 이런 식으로 팩트를 먼저 묻는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F는 나 교통사고 났어 이러면은 괜찮아? 많이 놀랬겠다.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이나 공감의 대사 부터 먼저 나오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DM으로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위로나 공감 이런 거 진짜 한 개도 없이 그냥 바로 정답을 적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선답, 후 공감 유형의 상담에 혹시나 상처받은 F 성향 설탕이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의 고독함과 새로운 연애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 고민이 많습니다. 2년간의 과 CC 연애 이후에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네, 이때가 딱 물갈이 타이밍이에요. 20대 중반 여자 나이 25, 6, 7살 이때 99%는 헤어집니다. CC든 CC가 아니든 그냥 이때 다 헤어져요. 곧 그 이유가 나옵니다. 상대가 워낙 제 스타일이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 연애인 걸 알면서도 계속 끌었던 게 후유증이 크네요. 네, 여기서 이유가 나왔죠. CC였지만 결국 한 명이 먼저 취직을 했고 그래서 장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결국엔 거의 다 깨집니다. 대학 시절에 여러분이 아무리 연애에 목숨을 걸어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깨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 시절의 연애가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온갖 개똥 같은 연애 경험들을 어릴 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 교양 있는 어른들의 연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흑역사들을 많이 안 만들어 놓으면 나이 들어서 연애할 때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어릴 때는 솔직히 먼지거리 하고 다녀도 나이값 못한다는 욕을 먹진 않잖아요. 그게 진짜 어린 나이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정말 바보 같은 연애 경험 최대한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장거리 데이트에 올인했더니 헤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취미도 취향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방 눈치 보면서 연애했던 게 참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네요 라고 하셨는데, 눈치 보는 연애라는 게 의뢰 연애라는 거죠. 아마 처음부터 의뢰 연애는 아니었을 거예요. 둘이 동등하게 CC 학생이었을 때는 괜찮았다가 한 분이 먼저 취직을 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가 보편적으로 취준생일 때잖아요. 왜냐하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그래 본 적이 없지 않나요? 그래도 학생이면 어디든 소속 학교가 있고 하다못해 재수생도 소속 학원이 있어요. 나 어디 학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준생일 때가 제일 비참해요. 거기에다가 상대방은 좋은 직장까지 다니고 있어. 이 상황에서 멘탈 안 나가는 분들은 정말 상위 1% 멘탈입니다. 굳이 장거리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존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자 나이 25부터 27살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취직을 먼저 했든 남자친구가 먼저 취직했든 결국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 상황은 너무 안 특별해요. 너무 평범해요. 제가 지금 고3이라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고통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고3 시절이 그나마 덜 힘들게 느껴지는 게 이 나라 모든 19살들이 그렇게 뺑이 친다고 생각하면 좀 덜하잖아요. 저는 고통이 상대적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이 고3 때보다 더 비참한 이유는 소속감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몇몇은 이미 먼저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탕이 분의 고민이 특별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고통이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20대 중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니까 혼자만의 힘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민은
취준 중인 제 상황에 주변 친구들과 깊게 교류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예쁜 시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고독의 시간 7이 있어야지만 영광의 시간 3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고독하고 외로운 게 당연한 시간인 거고, 그리고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싶다면 고독을 응축시켜야 됩니다. 대충 고독하고 친구들 자주 만나시면 고독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고독에 빠지셔야 돼요. 지금 친구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취직 성공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면 다시 다 친구 돼요. 정말. 사실 남편이 저한테 이 사연 주면서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면서 4학번 차이 나는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 입사 동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입사식 때 저를 보면서 아 쟤는 뭐야? 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점이 제 동기들에 비해서 안 좋았어요. 동기들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형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평범한 제 학점이 제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했죠. 아니 정말 제 주변에는 다들 A학점 받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동기들보다는 형들이랑 있는 게 내가 자존심이 덜 상하니까 형들이랑만 놀았어요. 되게 외로웠죠. 아무리 형들이랑 정말 막역하게 친하다고 해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니까 저는 솔직히 밥 같이 먹고 형들이 우르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외로웠어요. 아 나도 그냥 저기 같이 들어가서 양치하고 싶다. 정말 그 속에만 3, 4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제가 취직을 정말 빨리 한 거죠. 동기들, 형들 다 제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학교 동기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카드 끊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동기들은 너무 착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여튼 요지는 친구는 취직된 다음에 챙겨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백설마녀님 말대로 좋은 상대는 일찍 품절되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취준하면서 연애의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는 게 참 울적하네요. 지금 제 상황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잠이 들 때면 지금 이 고독함이 영원할까봐 무서워요. 표풍부종조,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치유부종일,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노자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자연조차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사람 일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엉망진창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올 때도 계속해서 이 말을 생각해요. 회오리 바람도 소나기도 계속될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 모든 불안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설탕님의 고독에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고독을 농축시키세요. 고농축. 그럴수록 그 끝이 빨리 옵니다. 자기 전에 인스타 보면 또래들은 연애도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것 같아서 부럽고 그렇습니다. 출신 얼마 전에 올리셨던 MZ세대가 배부르고 등 따시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 영상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결론은 취준 기간에는 우정도 사랑도 다 필요 없습니다. 챙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준 기간에는 자존감이 없어요. 99%는 그래요. 그게 보통 인간, 보통 사람입니다. 자존감. 내 스스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 그게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존경하지 못하면 쓸데없이 남을 과하게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취직한 친구들, 먼저 취직한 애인, 굳이 그 사람들 만나서 의리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SNS 들여다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는 이 우주의 쓰레기야. 먼지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SNS 어플 다 삭제하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취직하고 다시 깔아서 아이디 비번 찾아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올릴 것도 없잖아요. 아니면 특정 친구들만 언팔하셔도 괜찮아요. 걔네 피드 보지 마세요. 걔네 언팔하는 게 눈치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어플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고요. 저는 요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리 잘하는 여자친구 한 명을 언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리라는 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걔를 언팔해서 걔가 받는 상처보다 걔 피드를 보면서 받는 내 상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자의식 과잉이죠. 내가 누구 하나 언팔했다고 걔가 뭐 그렇게 상처를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탕님이 취직하고 나서 다시 팔로우 하면 되잖아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내가 그때 취준생이라서 좀 힘들어서 그랬다. 근데 이걸 이해 못 해줄 사람이면 다시 언팔해도 상관없는 거고.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MZ세대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MZ세대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저 같은 M세대는 MZ세대라 그러고 Z세대들은 또 MG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F는 MA라고 배우던 세대라서 그런지 요즘 물리학에서는 M을 M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고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고독이 미래에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는 인간들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회오리 바람도 소나기도 계속될 수는 없죠. 지금 이 고독이 여러분 인생에서 찬란한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일 밤 혼자서 섹스앤드시티 보면서 와인 마시다가 잠들던 20대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 화이팅! 올해 모두 합격하세요.